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장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 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소.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이에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된 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 되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댁 집안이 좀 엄격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매년 오는 명절날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다르게 남편 집안은 대가족이라 한번 모이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끌벅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남편 집안이 막내 집안이라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이 모이는 날이면 시모의 성격이 상당히 예민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에 대한 터치가 크게 없으셨지만 조금씩 시댁과 적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거슬렸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꺼내셨어요. 당연히 서로 맞춰가는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지만 조금씩 저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만 오면 온몸에 긴장하는 게 보일 정도로 어려워했던 터라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당신도 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털어놓겠어.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백부님만 오시면 어머님이 너무 예민해지시는데 그만큼 나한테 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화를 얼마나 많이 내셨는 줄 알아? 분명 어머님이 호박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챙겨서 내어드렸는데 백부님이 다른 걸 얘기하셨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걸 나한테 잘못을 전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내가 잘못 가지고 온 거라며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귀가 어둡다고 온갖 면박은 다 주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잘못 들으셨으면 다시 다른 걸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했을까? 당신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번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러시잖아. 어머니가 예전에 큰 잘못을 하나 하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게 좀 너무 과하게 예민해지셨나 보네. 내가 저번에도 당신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알겠다고 하셔놓고 또 그러시는 거야? 조금 있다가 큰집 식구들 가시니까 그때 따로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씀드릴게. 저번에도 분명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신 안 온다고 했었거든.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시모가 예전에 시백부님에게 못 볼 꼴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한번 폭풍이 휘몰아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부몰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 현장을 시백부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였죠. 그날이요 이혼하라고 난리치고 집안을 엎으셨지만 시모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셔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네요. 그날 이후 시백부의 눈치를 보면서 살던 시모가 모임만 가지게 되면 긴장을 했는지 진땀 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는 시모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저 또한 결혼 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원래는 큰 집에서 모이셨지만 시모가 외도를 한 이후 모임을 가지는 특별한 날에는 무조건 시부의 집으로 모이게 되었었죠. 그래서 온갖 음식은 전부 다 시모가 하게 되었고 시가 어른들은 잠깐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까지 영향이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대충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졌네요. 어머니는 큰아버지 큰고모 식구들만 모이기만 하면 너무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분명 그때 일이 잘못한 거고 더 이상 아무도 그때의 문제를 꺼내지 않는데 왜 어머니만 극도로 긴장하셔서 이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는 그냥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큰아버지께서 워낙 성격이 안 좋으시니까 예전 일 때문에 얼굴만 보시면 긴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큰아버지께서 무엇을 시키셨을 때 어머니가 잘못 들으셔놓고 그 책임을 이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큰집 식구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잘못 듣고 행동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큰집 식구들 모일 때마다 매번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걸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더는 듣기 싫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봤을 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불만이 남편은 시부에게 향했고 저는 시모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시모가 외도를 하기 전에 분위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이 화목했고 시모의 성격 또한 날카롭지도 않았었죠. 이중적인 생활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가정보다 행복했었다고
그때를 그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시모를 용서했다곤 하지만 거리가 생겨버린 감정을 다시 좁힐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까지 영향을 받자 시부한테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냥 그때 이혼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셔놓고도 도대체 왜 어머니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힘들어야 하는데요?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애비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일 힘들었던 건 나였어. 너희 엄마를 왜 받아줬냐고? 잠깐의 외도를 냈지만 너희 엄마와 함께 있던 좋아하던 추억들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야. 당연히 좋지 않은 부부 사이였다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했겠지. 그런데 애비는 너희 엄마와 함께 나눴던 행복한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당연히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고 너희 엄마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마음을 줬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정을 나눴던 만큼 너희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했던 거야. 애비도 솔직히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지금은 이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시부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가 들어간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가 외도를 한 이후 그때부터 각 방을 사용하셨고 무늬만 부부인 것처럼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용서했을 때는 분명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시다 보니 당연히 그 스트레스는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었고 아슬아슬한 시댁 집안 식구들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서 문제점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명절날이 지나면 폭풍도 잠잠해졌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가끔 주말에 시댁에 가더라도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몇 년간 겪어왔지만 여전히 적응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들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한 통의 전화에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화를 끊은 시모는 급하게 주방으로 향하시더니 냉장고 문을 여셨고 당황하신 듯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댁부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서 저녁을 드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식사를 하던 저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시모의 곁으로 가게 되었고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행동이 너무 금뚜다며 짜증을 내셨고 빨리빨리 움직이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시모에게 진정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시모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부는 한숨을 쉬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시댁부와 통화를 하시며 미리 연락도 주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게 어디 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일손을 도와드리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한 채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시댁부님이 들어오셨네요. 시부는 시댁부를 보자마자 갑자기 온다고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자 식사는 간단하게 할 거라며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몬은 떨리는 목소리와 시백부를 두려워하는 얼굴로 인사를 드렸고 급하게 만든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시백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신 뒤에 거실로 나가셔서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만 흐르던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 너희 집안을 지켜봐온 결과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바로 잡으려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당연히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로가 조심만 할 뿐 점점 힘들어지는 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우리 집안 식구들 전체의 의견이라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내려온 거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내 말 맞잖아. 맞긴 뭐가 맞아? 우리가 이게 사는 거야? 솔직히 당신 바람 피우고 난 이후 지금까지 각방 생활하고 있잖아. 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껍데기와 사는 거지 당신은 항상 바람 피운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 내 말이 틀려?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만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바람 피운 거에 대해 용서는 해줬지만 관계 회복을 하려는 노력은 없잖아. 그냥 나랑 이혼하면 갈 곳 없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니까 억지로 붙어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감정이 있고 그만큼 당신한테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럼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의견으로 일치가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으니 그만 깔끔히 정리하는 게 좋겠구먼. 잠깐만요. 제 아들도 가족 아닌가요? 우리 며느리도 한 식구인데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어른들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지. 왜 애들까지 끼어들게 만들려는 거야? 모든 걸 잘못한 본인 책임을 왜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애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이미 과반수로 찬성한 일이니 여기서 그만 인연을 끊어내는 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광룡이 너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새 인생 찾아라.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몬은 무릎 꿇고 눈물을 보이시며 시백부에게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버리자 시몬은 시부의 다리를 잡으면서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시몬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가 된다는 걸 두려워하고 계셨고 남편과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들 또한 시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었고 잘못을 저지르신 만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당연했었죠. 시백부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시자 자신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은 시부에게 화가 많이 난 듯 방으로 들어가려는 시부를 돌려 세우셨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네요. 내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알아?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그동안 뼈 빠지게 집안일하며 살아왔어도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어? 남들 보는 앞에서만 잘 챙겨주는 척하지. 정작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종 부려 먹듯이 행동했었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갔겠어? 그런데 이 모든 게 전부 내 탓만 있는 거라고? 어찌됐든 당신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짓을 저지른 건 맞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바람 피웠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려는 거야? 당신은 나와 결혼 초부터 나에 대한 불만이 항상 많았었잖아. 맨날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며 나는 능력 하나 없어서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다고? 온갖 상처는 다 줘놓고 내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바랐던 거야?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자식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 보는 거 이제 지친다고요. 시부와 시모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걸 서로 탓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두 분은 서로 쌓인 감정이 많았던 터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고 싶다며 이혼을 원하셨고 시모는 홀로 밖에서 살아갈 수 없다며 이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챙긴 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두 분의 관계를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서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 뒤에 시모가 저와 따로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며 이혼만큼은 막아달라고 애원하셨어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니? 그런데 잠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쫓겨나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도 내가 이혼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렇게 된다면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니? 벌써 아버님도 그렇고 시어른들까지 전부 다 결정이 난 마당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두 분께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셨을 때 그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드셔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참석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어. 그러니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 주도록 해라. 네가 이번에 도와준다면 평생 고맙게 생각하며 살도록 하마. 이혼하고 남남이 되는 게 꼭 답은 아니잖아.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도와달라며 애원하셨어요. 시가 어른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고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시모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시부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시가 어른들을 한자리에 모으셨고 시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저 또한 정신없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시가 어른들께서 시모가 초대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줄지어 들어오셨고 조찬이 입에 맞으셨는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저는 비어진 그릇에 반찬들을 새로 채워드리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가 어른들께선 시모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씁쓸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옅은 미소와 함께 시모의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시가 어른들께선 제가 아침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곤
저 때문에라도 더 이상 이혼하라는 말을 못 꺼내겠다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모는 음식은 입에 맞으시냐는 말을 시작으로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니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저 또한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지시대로 빠르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속이 타셨는지 저를 주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셨네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도와준다고 했으면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언짢아하시면 내가 곤란해진다고. 어머님,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지 모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어른 분들은 전부 저에게 고생한다며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식당 종업원인 것 마냥 부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식사하고 계시는데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서두르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나온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어머님이 좋아서 나온 줄 아세요? 그이가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막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새벽부터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시모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 빠릿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다며 윽박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부탁할 때는 곧 죽어갈 사람처럼 애원하시더니 막상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본성이 나오시는 것 같아 그만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로 시가 어른들을 모셨고 조찬을 끝내시자 시모는 근처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며 시 어른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과 그릇들을 정리한 뒤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네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시는 시모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왜 저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오전 타임이 끝나고 점심까지 일정을 잡으신 시모 때문에 시간 맞춰서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시 어른들께서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셨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 둘러앉아 차려진 음식들과 술 한 잔씩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팅해 놓은 음식들을 둘러보신 시모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시더니 밖으로 부르셨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단 시모를 따라갔고 밖에서 저에게 갑자기 큰 소리 치시며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음식 재탕한 거니? 왜 점심 상차림에 아침 식사 때 드셨던 반찬이 겹치는 거야? 내가 신경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셔서 저를 밖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머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침상이랑 다르게 차려드렸는데 백부님께서 아침 식사 때 드셨던 반찬 중에 입맛에 맞으신 게 있으셨는지 찾으시길래 내어드린 것 뿐이에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찬 하나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음식을 재탕했다고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면서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침부터 고생하고 있는 저한테 계속 불만만 늘어놓으시잖아요. 네가 지금 음식 세팅한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이 식당 그냥 빌렸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만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는 오늘 내 며느리가 아니라 여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비어있는 반찬들 채워주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거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 어머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아버님이랑 이혼하시는 게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갈게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넘어진 저에게 사정없이 구둣발 세례를 퍼부으셨습니다. 자기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냐고 온갖 안 좋은 말을 퍼부으신 뒤 제 목에 걸려있는 출입증을 끊어낸 뒤 나중에 따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시모는 출입증을 식당 문에 갖다 댄 뒤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멀리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들어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색한 웃음으로 방금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들고 계신 지팡이로 사정없이 시모를 향해 휘두르셨네요.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요. 타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요구한 것뿐인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내 식당에서 지금 내 조카한테 뭐 하는 짓이야? 돈을 주고 식당을 빌렸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두발로 마구 찰 수가 있는 거야? 받은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전부 다 가지고 당장 나가. 그리고 방금 내 조카한테 했던 행동들 저기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합의는 절대 없고 콩밥 먹을 생각하라고. 큰아버지는 시모의 멱살을 잡으면서 패대기를 치셨고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시어른들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시백부와 큰아버지가 친분이 있으셨는지 서로 알고 계시는 듯 보였어요. 꽤 오래간만에 만나셨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며 시백부는 상황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시어른들을 개인적으로 모시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며 돈을 지불할 테니 큰아버지 식당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큰아버지께서 암이 발생이 되시면서부터 식당 문을 자주 열지 못하셨는데 어차피 공실로 비워두느니 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큰아버지께 상황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 음식을 준비했던 거고요. 제 결혼식 때 큰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셔서 시백부와 만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시는 거였네요. 저도 두 분께서 친분이 있는 관계이신지 전혀 몰랐었고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큰아버지는 시모의 손에 들려있는 식당 출입증 카드를 빼서 들더니 식당 안에 있는 CCTV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시모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힌 모습을 그대로 확인한 시가 어른들께서 경악을 하셨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부와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으로 찾아오셔선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댁 집안에 대참상이 일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큰아버지와 남편이 겨우 말리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결국 시모는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이 세상에 아들은 없던 것처럼 사시라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초범이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 사람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남편과 함께 아들, 딸을 키우고 열심히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데 피를 나눈 가족이 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은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이 될 테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가족들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출이 뒤따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빚 또한 점점 주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남들보다 한 단계 빠른 진급과 함께 월급도 올려받을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뿌듯해 하셨고 도움 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과는 많이 달랐어요. 애초에 남편을 좋아해 준 적도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뭐해? 그래봤자 월급도 쥐꼬리만큼 올랐잖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기대할 필요가 없지. 다른 집안들은 사위가 때 되면 용돈도 알아서 챙겨주고 여행이며 외식도 아낌없이 추진한다던데 너희들 결혼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니?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하나 받아본 적 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좋은 사이를 본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가끔 사위 얼굴 봐봤자 기대할 게 없으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너는 엄마를 이해 못하잖아. 엄마는 이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그런 말 말곤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걸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자리 잡히려 하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챙겨드려도 되잖아요. 이 사람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안 보이세요?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도 불쌍해 죽겠어요. 힘들게 버는 돈 엄마 개인적으로 즐기시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한테 나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도와줘? 장녀가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지. 부모의 돈을 뺏으면 되겠어?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숟가락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짓들 보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 얼굴 뵈러 온 거였는데 좋은 말은 조금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나가려는데 동생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뒤에 처음 본 남자가 고개를 내밀더니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건네길래 얼떨결에 받긴 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동생은 남편에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대충 건넨 뒤 부모님을 불렀고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부모님께서 급하게 방에서 나오셨어요. 분위기를 살펴보니 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제부였어요. 저도 가족인데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었죠.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가자 엄마는 저에게 집에 안 돌아가냐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긴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보, 저는 준비 다 됐는데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냥 차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집에까지 올라왔어? 이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니까 올라왔죠. 아빠, 예약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서둘러 나가야 돼요. 다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건데? 아유, 귀 떨어지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희들도 볼 일 다 끝났잖아.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뭘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려 드는 거야? 오늘 박서방 인사 온다고 해서 밖에서 외식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밥 먹었잖아. 그리고 딱히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뿐인데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거니? 우리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너희들도 어서 돌아가. 저희를 무시한 부모님과 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내려 하자 남편이 저를 말린 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제 손을 잡고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무시당하는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문제는 남편한테는 냉장고에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대충 데워서 던져주셨으면서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오니 외식을 나간다는 말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남편도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저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렸고 차별당한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저희 품에 안겼고 출출하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셨는지 저희를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모는 저희가 올 시간에 맞춰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부모님 집에서 눈치 보느라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한 남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 너 사돈댁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니? 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거야? 체하겠다. 천천히 좀 먹어라.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게 제가 잘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게 왜 너 탓이니? 내 아들과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서로 변함없이 잘 지냈으면 한다. 너도 내 아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한술 뜨렴.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서로 챙겨주기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헐뜯고 사는 건 참 미련한 짓이지. 그래도 어쩌겠니? 사람이 다른걸.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들은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들 하거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분명 나중에 기회는 찾아올 거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 일단 여기에서 자고 내일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시모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시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사위 대접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눈칫밥만 먹고 있으니 시모는 마음속으로 오열하고 계셨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었네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차려주신 밥을 급하게 비운 뒤 서로가 너무 피곤했기에 그날은 시댁에서 한숨 잔 뒤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린 남편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던졌던 첫 마디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셨고, 마음속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던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말을 꺼내자 그 자리에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앞으로 저희 남편에게 달라붙어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으셨던 거죠.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능력 없는 남자는 받아줄 수 없다고, 무조건 원하시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못을 박으셨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없으셨네요. 그래도 침대에서 코골며 자고 있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10년간 사위로 지낸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분명 서운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저도 잠을 청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시모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애들과 함께 간단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전날에는 나의 무시를 하더니 아침 일찍부터 전화한 이유가 뭐야? 나한테 좋은 말 듣지 못할 거 알고 있을 텐데. 언니 잔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어제 아빠 엄마한테 결혼 허락 받았어. 곧 상견례 할 거고 결혼식 날짜도 서둘러 잡을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필요할 때는 이용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전화하겠다는 거 괜히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봐 내가 좋게 끝내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군말하지 말고 따라줘. 가뜩이나 엄마가 언니랑 형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줘야 그나마 본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랑 결혼할 그 사람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이번 결혼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언니나 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당되겠어? 그냥 토 달지 말고 일정 문자로 보낼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도록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부모님은 벌써 동생의 결혼을 이미 허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상견례 일정과 함께 주소가 적힌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침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고 동생과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남편은 별말 없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더 안 좋게 보실까봐 더는 군말하지 않고 상견례 일정 날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도 중요한 날인 만큼 저희 부부에게 크게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이후 동생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부가 정식으로 저희 집안 식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고 지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서 노력하니 좋은 결과도 뒤따라 오더라고요. 10년 만에 국민 평수인 34평의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 알려드리는 거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꼴랑 34평 가지고 자네는 지금 축하해달라는 말이 나오나? 매매도 아닌 천세면서 너희들 나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집 아니니?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보고 계셨잖아요. 돈도 많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이 정도 모은 거면 정말 잘한 거죠.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모두가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 꼭 서운한 말을 꺼내셔야겠어요? 얘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어쩜 너는 성격이 조금도 편하지가 않는 거야? 한동안 입 다물고 있길래 살만 했더니만 이제 또 시작이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34평 전세로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자랑은 아니잖아?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은 건데 당연히 좋은 말은 나가지 않는 거지. 막내 사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 뭘 해왔는지 아니? 내 막내딸 하나 보고 사위가 가지고 있는 명의의 청담 빌라 서류를 들고 왔다. 내 거라며 건네주는데 지금 34평 전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갈 것 같니? 지금 이 식사 자리가 누굴 위해 준비한 건데 눈치도 없이 와서 숟가락 얹었으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서둘러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다시 새로 국 퍼놨으니까 와서 좀 거들고. 제부가 결혼이 성사가 된 뒤에 청담 빌라 서류를 엄마한테 건네드렸는지 입이 찢어져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부도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엄마는 퍼놓은 국그릇을 나눠주라며 저에게 지시를 내렸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례대로 밥그릇 옆에 놓아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이 제 눈에 전부 담기게 되었고 경악을 하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 국그릇을 놔두자 한술 뜨려 하던 찰나 엄마는 국그릇이 바뀌었다면서 갑자기 한쪽 모서리에 걸려있던 파리채로 먹지 말라며 남편의 입을 내려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라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입을 살펴보니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어서는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계기였네요. 엄마는 우리 남편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셨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파리채로 이 사람 입을 내려칠 수 있는 거야?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는 엄마 딸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여보, 지금 그만 일어나.
앞으로 우리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시겠지. 나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러니까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쳐? 10달 배 아파서 지금까지 키워줬더니만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정말 집안 잘 돌아간다. 다들 적당히 좀 하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면 당신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집안 창피해서 집에 오질 못하겠어.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형부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깟 34평 전셋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형부가 입조심만 하셨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형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알아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리고 엄마가 너희 형부 입에 파리채를 내려쳤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만약 엄마가 제부 입가에 파리채를 날렸으면 너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엄마도 너무 미웠지만 아빠와 동생의 태도도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제 앞에 놓여있는 솜가방을 쏟아 부으면서 친정집을 초토화시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은 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큰 사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선물밖에 해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정담동에 있는 빌라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껏 저를 사이로 생각해 주시고 올 때마다 끼니는 거르지 않게 챙겨주셔서 이번에 전세이긴 하지만 저희도 넉넉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뒤에서 채찍질 해주신 덕분에 성공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저 또한 사위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장인 장모님께 아낌없는 사랑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갈 수 없는 곳을 미련하게 10년 동안 달려온 것 같네요.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사람 말대로 오늘 이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 어머님께서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신도 이제 그만 짐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남편이 준비한 물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 급하게 포장지를 뜯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포장지를 뜯고 작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놀라신 이유는 상자 속에 나온 내용물이 엄마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작년에 외할머니 산소에 모두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남겨주신 유품의 목걸이를 산소에서 분실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분실한 목걸이를 찾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매일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 몇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있던 동선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정말 중요한 유품을 잃어버려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남편이 끝까지 찾으려 애쓴 결과 할머니의 유품을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네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 산소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산도 타야 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남편은 벌써 부모님 집에서 나가버렸고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남편이 타고 있는 차에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의 골이 깊었던지라 이미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엄마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청담 빌라보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개뿐인 물건이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항상 품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큰 사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쉬지 않고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제부랑 국그릇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파리채로 입을 내려칠 수가 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엄마가 할머니 유품 잃어버린 뒤부터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요한 물건인 만큼 꼭 찾아드리면 사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소에 찾아가고 비가 오면 흙에 묻힐까봐 걱정된다며 온몸에 비로 젖어도 할머니 유품 찾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엔 힘든 모습보다 유품을 찾았을 때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할머니 산소를 다녔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품에 들어온 유품을 돌려드리려고 포장까지 하면서 엄마가 파리채로 내려치기 몇 시간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이 사람 얼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돈 많은 사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할머니 유품도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청담동 빌라는 사돈분들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명의 이전도 못 해봤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막내 사이가 그냥 가볍게 만나던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꽤 많았는지 둘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사이 집까지 찾아가서 네 동생이랑 처음 본 여자들과 한바탕 했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근사이가 나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집안의 기둥인 큰사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제 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계속해서 엮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남편도 분명 전부 다 듣고 있었을 테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의견은 단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남편이 뒤처리까지 해주길 바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쉬지 않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가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착한 남편은 다시 문을 열어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발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